제가 요즘 역사 관련 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사실들이 많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호동 왕자가 낙랑공주를 이용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동과 낙랑의 이야기는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가 사랑하여 고구려가 낙랑을 침입할 때 왕자와 밀약을 맺고 고구려가 낙랑을 공격할 때 미리 자명고를 찢어 울지 못하게 하여 호동 왕자를 도왔다. 그러나 공주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죽고 말았다. 너무 슬픈 나머지 호동은 자살하고 말았다. 하지만 진상은 호동은 대무신왕의 아들로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후궁의 소생인데도 총애를 받았다. 호동이 함흥 쪽에 놀러 갔다가 낙랑왕이 이를 보고 고구려의 호동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낙랑공주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호동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며 고구려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호동은 은밀하게 낙랑공주에게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자명고를 찢어야 한다고 한다. 즉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에게 마음이 없었다. 사랑에 눈이 먼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어버리고 고구려로 돌아간 호동은 낙랑을 침략한다. 뒤늦게 낙랑의 왕은 딸이 자명고를 찢었다는 것을 알고 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된다. 그렇다면 호동의 자살은 무엇인가? 호동은 왕후에게 눈의 가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표현이 뭔가? 책에서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왕후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나이도 호동보다 어리고 인물 됨됨이가 변변치 못하여 호동이 총애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호동이 공을 세우니 왕후는 호동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대무신왕에게 호동이 자신에게 음심을 품고 있다고 모함한다. 이렇게 해서 호동이 자살하게 된다는 이걸 어떤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꼬리말에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군요. 전 책에서 읽은 것을 신기해서 저의 방식대로 서술하여 올렸을 뿐인데 이거 거짓된 정보인가요? 제가 책을 잘못 읽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가정은 아닙니다. 낙랑공주 설화에서 보면 자명고를 두고 사랑을 선택한 낙랑공주가 북을 찍고 피리를 부숴버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호동왕자가 낙랑국을 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만듭니다. 이는 물론 설화에 불과합니다. 이 속에는 역사적 근거를 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삼국사기의 기록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4월 왕자 호동이 옥저에서 유람하고 있었다. 그때 낙랑왕 최리가 그곳을 다니다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대가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리요? 낙랑왕 최리는 마침내 그를 데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 후 호동이 본국에 돌아와서 남몰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내가 너의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과 나팔을 부수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예를 갖추어 너를 맞이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너를 맞아들이지 않겠다. 옛날부터 낙랑에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이를 부수어버리게 한 것이었다. 이때 최씨의 딸은 예리한 칼을 들고 남모르게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찍고 나팔의 입을 베어버린 후 이를 호동에게 알려주었다.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다. 최리는 북과 나팔이 울지 않아 방비를 하지 않았고 우리 군사들이 소리 없이 성리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야 북과 나팔이 모두 부수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낙랑을 없애기 위하여 청혼하고 그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다음 그녀를 본국에 돌려보내 그 병기를 부수게 하였다는 설도 있다. 하사월, 왕자 호동, 묘옥저, 낙랑 왕체리 출행, 인견지, 문활 광군한색, 비상인,
기비 북국 신왕지자호, 수동비, 이여처지. 후, 호동왕 국장변인 고최시여월 양릉 이등우고 할파고각 시가이래영 부연칙부. 선시, 낭랑유고각 야규적병 식자명 고령파지. 어시, 최여장리도 잠입고중 할고면. 각고, 이보호동, 호동 권왕승 낭랑. 추리 고각부명 부비 아병엄 지성아 연우지 고각계파. 수살여자, 출강. 혹은 육멸낭랑 수청훈 치기녀 미자처 후사기본국 괴기병물.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대무시망 15년 여름 4월 조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설화의 내용입니다. 역사서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넣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사이에 무엇인가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뛰어넘은 로맨스로서의 사랑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으며 사랑을 표방한 위선에 가득 찬 추악한 정치적 음모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여자는 옛부터 사랑이 약하니 어찌할 거다. 남자는 본래 냉혹한 늑대니까 뭐 어떨 것이다 라는 말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비극적인 로맨스만 남아있기에 뭐라고 하기가 약간 거시기합니다. 에이다만 이 설화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랑국의 왕인 체리는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호동왕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호동왕자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게 함으로써 고구려와의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아니 관습이지요. 그러나 교묘한 대무신왕은 이를 되려 이용합니다. 낭랑공주의 사랑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낭랑국을 멸망시킬 생각을 하죠. 이러한 방법은 역사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혼인을 써서 적을 안심시킨 다음 그 안심한 적을 몰래 쳐들어가서 없애버리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후백제의 진원도 그에 해당하죠. 자명고와 자명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낭랑의 군사적 체계일 수도 있고 또한 이를 지키고 있는 신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고대 사회에서 북과 피리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전투 시 서로 간의 긴밀한 연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대의 군사활동은 이런 식으로 상호 간의 연락을 취하면서 전투를 행하였는데 그러한 체계를 낭랑공주가 손을 써서 망쳐놓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전투에서 원활하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보전과 군대 간의 연락이 긴밀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상태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낭랑국의 왕인 체리는 이에 분개하여 자신의 딸인 낭랑공주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딸을 그래도 그만큼 낭랑국을 멸망시킨 데 따른 거대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 그리고 대무신왕에게 당했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함께 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동왕자는 이를 이용하였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호동왕자의 마음속을 꿰뚫지 못하니 뭐라고 하기는 그러지만 호동왕자로서는 대무신왕에게 잘 보일 만한 확실한 건수였습니다. 정치적 냉혹함으로 사랑 따위는 냅두고 다음 왕자리를 위해서 충분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사에 보이는 둘째 왕비의 호동왕자에 대한 비난건을 보았을 때 호동왕자가 실제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호동왕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낭랑국 정벌권이 일찍이 속임수를 잘 쓰고 전쟁에서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끌어 나갔던 교묘한 왕인 대무신왕의 솜씨라고 봅니다. 물론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기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는 사견일 뿐입니다. 님께서도 역사서를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